그렇지. 자, 4문단의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 네모, 액추에이터. 뭐냐면 얘들아, 과학기술 지문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뒷부분에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어떤 물건, 실제 무슨 기계, 실제 무슨 기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거든. 얘가 그래요. 그 구조예요. 액추에이터라는 기계가 있는 거야. 그 기계 어떤 기계야? 한쪽은 고정해 있고 한쪽만 그럼 뭐 하겠어? 휘겠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야. 여기처럼 12번 문제처럼 물건을 짚는 집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액추에이터입니다. 그 다음에요. 얘들아 질문. 그 문장 액추에이터란 그랬으니까 액추에이터라는 것의 정의 부분, 개념 설명 부분인데 그때 봐봐봐. 뭐라 그랬냐면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 무엇으로? 열 에너지를 뭐로?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동작으로 변환해. 다시 말하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애가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뭘 주면? 열을 주면 얘 뭐해요? 운동해요. 그쵸? 열을 주면 운동을 하는 걸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진행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간다고요. 맞니? 그 다음에요. 이게 정의야, 액추에이터의. 그 다음.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T가 외부에 닿을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을 고려합니다. 질문.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 얘기 했는데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에서 나 이거 등이 있어 라고 뭐 해놓으면 대상을? 그 대상을 뭐 해놓으면? 그렇지. 나열해 놓으면 그 뒤에 나열된 대상에 대한 설명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랬지. 맞아요? 나열되어 있는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의 핵심 내용은 나열된 대상 소개입니다. 나열된 대상 소개. 지금 몇 개 나열했어요, 얘들아? 거기 봐봐. 마지막. 4문단의 마지막. 최대 이동 거리. 두 번째 누구요?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세 번째 누구요? 반응 완료 시간 등을 고려해서 뭐 합니다? 설계합니다. 그럼 5문단은 안 읽어도 뭐에 대한 설명? 5문단은 안 읽어도 뭐에 대한 설명? 요거 3개에 대한 설명. 그럼 5문단은 네모할 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맞아요? 마지막 5문단 갑니다. 띠가 휠수록 이동거리 커진다. 맞는 말이지. 당연한 거지. 맞아요?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휘는데 고정되지 않은 끝은 휘는 게 많아. 많으면 당연히 이동거리가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네모, 최대 이동거리는 우리 5문단에서 확인할 첫 번째는 최대 이동거리였어요. 최대 이동거리는 밑줄만 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 최대 이동거리는 얘들아 조건이야. 어떤 조건? 이 조건이 꼭 필요해. 뭐가? 외부의 힘이 없다는 가정에서야. 그럼 외부의 힘이 있을 때는 최대 이동거리 생각할 수 없어. 최대 이동거리는 무조건 뭐야? 외부에서 방해하는 힘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최대 이동거리. 선생님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최대 이동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요소가 없을 때를 상정해서 만든 개념이야. 그치? 그럴 때 어떤데요? 주어진 운동 변화량에서 T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름이 뭐겠어? 최대 이동거리. 맞아? 최대 이동거리. 괜찮지? 두 번째. 이 값은 T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업다운 표시할 수 있게요, 없게요? 이거 업다운 표시할 수 있게요, 없게요? 있죠. 왜요? 우리 똑같은 물질이 있어.
똑같은 물질이 있어. 그거의 휨 정도가 있을 거야. 그러면 길이에 따라서 최대 이동 거리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왜냐면 똑같은 물질인데 요만큼 길이의 물질과 이만큼 길이의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끝을 고정했어. 고정돼 있어. 지금부터 온도를 올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온도 올릴 때마다 같은 각도로 휘겠죠. 같은 각도로 휘겠지. 그럼 같은 각도로 휘게 되면 짧은 거랑 긴 것 중에 누가 더 이동이 많이 돼야 돼? 긴 게 이동 많이 돼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했을 때 얘 업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때요? 길이가 길어지면 뭐가? 이동거리가 많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요. 이 값은 t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t가 휘면서 t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띠가 휘면서 얘들아, 예를 들면 여기다가 몰랐어. 큰 축구공을 하나 놨어. 그럼 얘가 뭐 하기 시작하면서 휘기 시작하면서 이 축구공을 뭐 하겠어? 밀어내겠지. 맞아?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 네모. 우리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위에서 설명하겠다 그랬어. 힘은 이 힘은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됩니다. 당연하지 얘들아. 얘가 휘다가 언제까지? 여기까지만 휘어. 그러면 여기에 와서는 이 공을 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겠지. 이때 와서 최대로 휘어진 상태에서 힘이 소멸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됐지? 그 다음. 따라서 t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맞아요.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t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공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그렇지. 더 이상 휘어지지 않으니까 공률도 최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아, 뭐가 같다는 뜻이야. 뭐가 같다는 뜻이야. 힘이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 뭐 하는 때는? 소멸하는 때는 어떤 때야? 얘가 최대 공률을 가진 때일 것이고 얘는 결국에 이동거리가 가장 멀 때, 이동거리가 가장 많을 때겠지. 세 개가 어떨 때? 같을 때. 그치? 똑같은 말인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요. 반응 완료 시간 네모 반응 완료 시간. 반응 완료 시간. 어떻대? 또한 고려해야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고려해야 하는데 응?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까지의 시간이고 옳지. t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얘들아, 반응 완료 시간은 그럼 뭐라고? 온도 올리기 시작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맞아? 온도 올리기 시작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게 반응 완료 시간이야. 무엇과 관련이 있대요? 띠의 두께와 관련이 있대요. 띠의 두께가 뭐 할수록? 얇을수록.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뭐가? 반응 속도는 짧아요. 반응 완료 시간이지? 완료 시간은 짧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업다운으로 표시해야 되는 아이고 지웠네.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다운으로 정리해서 한쪽에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에 문제가 몇 번 문제냐? 10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건데 얘들아 10번 문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가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문제거든요. 자, 1번 선지를 먼저 가볼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얘들아, 1번 선지는 뭘 잘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 1번 선지는 너네한테 뭘 물어보는 선지게?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선지 분석이 독서 지문을 읽을 때 내가 과학 지문에서 열심히 읽어야 되는 포인트인 거야. 봐봐. 1번 선지는 뭘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선지예요? 열팽창의 개념. 맞아? 우리 열팽창이라는 게 뭐였어? 온도를 올렸을 때 길이와 부피가 뭐 하는 거?
늘어나는 거. 이걸 열팽창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1번 선지에 뭐라 그랬어? 온도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열팽창은 모두 바뀔 수 있으니까 부피도 바뀔 수 있으니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1번 선지는 너네가 뭐 알았으면 열팽창의 개념을 잘 정리했으면 맞출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독서 읽기 방법은 뭐냐면 지문에서 어떤 개념이 소개되면 그 소개되는 개념은 니네가 지문 안에서 밑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며 읽어야 선지를 빨리 고를 수 있다. 같은 의미로 몇 번이 있냐면 4번이요. 같은 의미로 4번이 있어요. 4번 선지 가보세요. 4번 선지 먼저 가보세요. 4번 읽어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액추에이터의 개념이죠. 맞아? 액추에이터. 그러면 우리 개념 나오면 밑줄만 하고 이거 중요하네. 나중에 와서 찾아봐야지 하고 밑줄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있다고요. 하지 말고 개념이 나오면 개념은 이해하라고 쓴 거니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우리 아까 액추에이터 할 때 얘들아 무엇을 가하면 열을 가했을 때 걔가 운동하는 게 액추에이터잖아. 열을 가하는 게 처음이고 운동하는 게 나중이야. 순서가. 근데 지금 4번 선지는 어떻게 나와 있어? 그 순서를 뒤바꿔 놓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4번 선지도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아까 선후관계를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놨으면 4번이 그냥 생각이 난다고요. 괜찮아? 그 다음 2번으로 올라가 봐. 얘들아 그러면 2번 선지는 니네가 먼저 무슨 작업을 했으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야? 유진아 2번 선지는 네가 뭘 잘했으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야? 나 여기다 뭐 쓸 거야? 맞지? 수식화하기 잘했으면 2번 선지 한번 읽어볼까? 2번 선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그럼 얘들아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가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수식 쓴 거 한번 다시 보세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온도, 변화량. 맞아? 그럼 온도 변화량의 분모인데 얘는 길이의 변화가 분모라고 했으니까 2번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뭐 했으면? 수식화한 거 있으면 보고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맞아? 수식화하면서 내용이 머릿속에도 들어갔을 거고요. 괜찮아? 그래서 2번은 제낄 수 있죠. 3번 가볼까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3번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 말을 그대로 똑같이 써놨어. 뭐만? 반대말만. 그래서 뭐라면 요거는 반의어가 명시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반의어가 명시적인 단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주관이 있으면 뭐가 있어? 주관적이야. 그럼 뭐가 있어? 반대말. 객관적이야. 그렇지. 객관적이야. 이런 말 있지. 예를 들면 포괄적이야. 이런 말 있으면 뭐가 있어? 구체적이야. 이런 말도 있다고요. 이렇게 반의어가 명확한 단어들은 선지에서 걔를 바꿔내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얘 보면 지문에서 뭐가 많다 그랬지? 음수 아니고 뭐가 많다 그랬지? 양수. 양수 반대는 음수잖아요. 양수, 음수. 반의어가 명확한 단어 바꿔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3번은 제낄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1번, 4번, 2번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선지로 구현된 경우잖아. 맞아? 마지막 5번 가볼게요. 그럼 답은 5번이겠죠? 유진아 5번 선지 한 번만 읽어볼래? 얘들아 5번 선지 옆에다가는 선생님이 뭐라고 쓰게 했어? 업다운 표시하기 라고 쓰겠지.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 있어요? 두께와 반응 완료 시간에 관한 업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업다운으로 표시한 내용들 살펴보면 맞출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럼 얘들아, 지금 선지가 5개 있는데 5개 선지를 확인해 봤더니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 뭐였어? 우리가 앞에서 정리하라고 했던 포인트에서 물어보는 거지. 맞아? 그럼 너네가 다른 질문 읽을 때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이렇게. 그러면 눈에 훨씬 잘 보여. 그러면 이건 것 같은데 3번하고 5번 중에 헷갈리는데 5번 찍어볼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알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11번으로 가볼 건데요. 11번의 선지에다가 얘들아, 얘가 뭘 물어보는 걸지 한 번만 써볼래, 그러면? 11번도 의외로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12번이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였는데 11번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잠깐 시간 드리고 같이 해볼게. 우리 요거 12번까지 풀고 독서 마무리 할 거예요, 오늘. 조금만 정신 차리면 돼. 했어? 얘들아 11번에 1번은 니네 지문에서 뭐 잘했으면 선지 헷갈리지 않고 고를 수 있게 수식 확인. 옳지. 수식 화학이요. 맞아요? 잘 생각해봐. 우리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것은 밑에 뭐가 있었고요? 온도 변화량이 있었지. 온도 변화가 있었지. 위에 뭐가 있었어? 길이 변화율이 있었어. 길이가 변화하는 정도가 있었어. 보통은 얘가 뭐라고? 플러스라고. 그치? 얘는 보통은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길이도 뭐예요? 길어진다고요. 플러스라고요. 맞지? 근데 지금 선지에 보면 뭐라 그랬어? 1번. 개수가 음수인 물질이야. 그럼 얘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뭐를 올린다 그랬어?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가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가 결국 되려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길이 변화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길이 변화가 길어졌다는 얘기야? 짧아졌다는 얘기야? 짧아졌다는 뜻이잖아. 그럼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거야. 대강 그런 거 같은 데가 아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뭐요? 수식한 걸 확인하면. 괜찮아? 수식화 꼭 해야겠지. 2번 가볼까요?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겠군. 이번은 명시적 내용이에요. 얘는 사실 생각 안 나면 가서 다시 읽어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정리하면서 누가 누구보다 인바와 알루미늄 중에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게 누구라 그랬어? 지문에서 알루미늄이라 그랬지. 그러면 나 어떤 애일 때?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이야. 그럼 당연히 누구 써야 돼? 얘 써야겠지. 그럼 2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명시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면 지문으로 가면 됩니다. 자, 3번 두고 4번 먼저 가볼게요.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길이가 변화한 양은 같아요. 변화률이 아닙니다. 변화양이에요. 10cm가 늘어났어요. 이 말입니다. 똑같이 팽창 전에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얘들아, 이것도 사실은 뭐와 관련돼 있어? 이것도 4번이지? 뭐와 관련돼 있어? 수식화 하기와 관련돼 있어. 왜요? 길이 변화율이 뭐라 그랬어, 지문에서? 길이 변화율이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 결국에 뭐로 니네 바꿨어? 처음 길이 분의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이걸로 했잖아. 맞아? 여기 대입해 보면 당연히 4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수식화하기의 내용에 적용되면 완벽하게 풀 수 있지만 이거 아니어도 얘들아. 이거 아니어도 변화가 아니고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
비율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짧았던 애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랑 원래 길었던 애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랑 변화율은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겠어. 얘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설명하느라고 이 수식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니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대신에 그때 뭐를 잘 봐야 돼? 무슨 량인지 무슨 율인지 요건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량이면 얼만큼 늘어난 걸 말하는 거고 율이면 늘어난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다를 수 있는 거야. 끝에가 양인지 율인지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얘는 수식화하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5번 선지 가봅니다. 5번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얘들아 곡률이 동일하게 휘었어. 길이가 긴 띠의 끝에 이동거리가 더 길다. 이거 뭐예요? 5번 선지 업다운 표시하기. 업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장에서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길이가 길면 이동거리 길다. 맞아? 업다운 표시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답은 몇 번? 3번. 3번 가볼게. 두 물질을 결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얘들아,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도를 내립니다. 그럼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휠 거래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휨이 크다, 작다. 응? 얘들아, 나만 갔는데 이번에? 나만 갔는데? 앞에서 막 부르는데 지금 얘들아. 자, 봐봐. 다시. 두 물질을 접했어.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었어. 온도를 이제 뭐 할 거야? 내릴 거야. 그럼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휠 거래요, 여러분. 응? 온도를 내리면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휠 거래요. 어때요?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응? 왜 아닌데? 선우야 왜? 우리 선우 오랜만에 얘기했어. 선우야 왜? 발견했어. 선우 입모양. 난 선우 입 움직이는 거 발견했어. 왜요? 이거 얘들아. 선생님 나머지 맞으니까 답 3번이야. 이러고 넘어가는 건 공부 과정이 아니여. 시험 볼 땐 그러고 넘어가도 되지. 그지? 시험은 80분 안에 45분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과정에서는 얘들아 하나하나가 왜 맞는지 틀리는지 너네가 다 확인해야 돼요. 맞죠? 자, 이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숙제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12번. 12번까지 해야 될 시간이 없잖아, 지금. 자, 12번. 12번 무슨 문제야? 보기 문제지. 자, 보기 문제는 보기를 읽을 때 보기 따로 지문 따로가 아니야. 무조건 보기는 뭐예요? 지문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 거야. 지문 내용의 뭐예요? 구체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문 내용 중에 어디 내용이 보기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밑에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보기에 뭐라 그랬냐면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 B가 있어요.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가 A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휘겠어요? A와 B 중에 누가 더 많이 휘겠어요? B가 더 많이 휘겠죠. 왜요? 선형 열팽창 계수차가 크면 곡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아? 더 많이 휩니다. B가. 그래서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A 물질로 만들어진 라지 A, B 물질로 만들어진 라지 B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얘네한테 열을 가했어요. 그럼 T0에서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T0는 평평하게 있습니다. T1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B로 만든 라지 B는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운데 놓인 물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휘었습니다. 물체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때 A로 만들어진 라지 A는 어땠겠어요, 얘들아?
쬐끔 휘었지만 잡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겠지. 맞아요? 그 다음 어디까지 올렸더니 2까지 올렸더니 얘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B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요?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 방해하는 애가 있잖아. 그게 물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더 휘어질 수 있는데 방해하는 물질이 있으니까 못 휘어져서 얘는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는 조금 움직였을 것이고 여기서 뭐 할 수 있을 만큼 물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휘었겠죠. 맞나요? 이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면 5번 선지 먼저 가보세요. 5번 선 유진이가 이제 요거 선지 좀 읽어줘요. 5번부터 시작. 얘들아 질문. 휨 민감도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할 때 누구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지? 선형, 열팽창, 계수, 차.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럼 누가 열팽창, 계수, 차가 커요? B가 크잖아요. 그럼 5번 선지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제낄 수 있어요. 업다운에서 생각한 내용 그대로 구현돼 있어요. 맞지? 4번 가볼게요. 얘들아 질문. 최대 이동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줄. 최대 이동 거리. 최대 이동 거리 개념이죠. 맞나요? 최대 이동 거리라는 개념 어디 나왔었죠? 5번 문단,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대 이동 거리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 이 개념에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 있었어?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렇지. 가운데 막혀있는 물건 있잖아. 얘가 없다는 가정인 거야. 없다는 가정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최대 이동 거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T0에서 T2로 올라갔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와 B의 최대 이동 거리를 추측해 봅시다. 추측해 봅시다. 모일 수 있고요. 최대로 모일 수 있어요. 같을 수 있고요. 왜냐면 T2에서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B가. 그럼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선형 열팽창 개수차가 크니까 당연히 누가 더 많이 휘었겠어요? B가 더 많이 휘었겠지. 그럼 이동거리는 B가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클 확률이 높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꾼 맞는 말 틀린 말. 크게 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B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왜냐면 최대 이동 거리는 뭐가 없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힘이 없다는 조건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개념과 관련된 선지야. 3번이요. 얘들아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제로에서 1로 올렸어요.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같았습니다. 동작이 멈추는 시간이 같았어요. 그러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그랬어. 얘들아 반응 완료 시간이라는 개념이 왼쪽에 있었거든요. 반응 완료 시간이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D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까지 도달하기의 시간이 뭐라고요?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최대 이동 거리가 누가 길어요, 여러분? B가 길죠. 그럼 반응 완료 시간도 누가 길겠어요? B가 길겠죠. 이해가? 그러니 3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2번 읽어주세요. 질문. 곡률 반지름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곡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무슨 관계였다? 반비례 관계였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더 많이 휘었어요? T1인 상황에서는? A가 많이 휘었을까요? B가 많이 휘었을까요? 당연히 B가 많이 휘었죠. B가 많이 휘었으니까 반지름은 누가 더 작아야 될까요? B가 작아야겠죠. 많이 휜 B가 반지름이 작아야겠죠. 선지 뭐라고요? A가 더 작다 그랬죠.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이것도 뭐예요? 업다운 이용한 선지. 맞니? 자, 마지막 1번. 야, 질문. 너네 맞춰줘야 돼. 힘이 소멸되는 시점 빗줄.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는 말이 언제를 말하는 거야? 맞아.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뭘 말하는 거야? 힘이 그렇지. 완료되었을 때. 그럼 힘이 완료되었을 때는 얘가 어디까지 갔을 때 말하는 거야? 최대 이동 거리까지 갔을 때를 말하는 거야. 맞아? 그럼 1번 선지는 얘들아 가운데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운데 상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그렇지.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맞아? 요거를 잘 알았어야 1번이 제껴지지 않는 거야. 상자가 없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공률이 커야 돼요? 누가 더 공률이 커야 된다. A와 B의 최대 이동 거리까지 갔으니까 최대로 뭐 한 만큼이야. 휘어진 만큼을 말하는 거겠지. 따라서 T1보다 T2로 갔을 때 두 물질의 휘어지는 정도가 당연히 더 크겠지. 그러면 공률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둘 다? 네. 여기서 1번을 잘 못 고른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12번이 오답률이 탑5 중에 2등인가 3등인가 그렇거든? 12번 문제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너네가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 이 과학기술 지문을 보통 언제 풀어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일반적이고요. 제일 마지막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푸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그랬을 때 몇 번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 10번, 11번, 12번, 13번이잖아. 몇 번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12번 3점짜리 문제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몇 번 문제를 먼저 푸냐면 13번 문제를 먼저 풉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휘 문제니까요. 그리고 10번 문제가 내용일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을 좀 풉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데 두 개 중에 그래도 만만한 게 몇 번이니? 11번이니 11번은 좀 손을 대보고 12번은 대충 읽는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또 심리가 뭐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얘들아 1번에 답이 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 그래서 대체로 어디부터 보냐면 마지막부터 5번부터 볼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좀 그래. 네버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지막엔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5번부터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살짝 걸릴 확률이 높아? 어디에서 지금 몇 번 선지에서 살짝 걸릴 확률이 높아요? 3번이나 4번쯤에서. 그지? 한 번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찍은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정답률이 얘들아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번까지 못 간 거예요. 또 하나 1번까지 갔더라도 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죠. 왜요? 1번에서 뭘 파악을 못했으면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힘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그럼 이거 최대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구나. 중간에 뭐가 없을 때구나. 상자가 없을 때구나. 라는 것까지가 파악이 안 되면 1번 선지를 고르지 못하고 나 다 틀렸네. 그럼 중간에 하나를 찍을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3번, 4번의 오답률이 높았어요. 알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개념이에요. 개념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결과적으로 얘들아 여기 우리 두 개 써놨잖아. 여기 두 개 써놨지. 나 좀 봐. 이제 마지막. 여기서 벗어나는 선지 있었어? 없었어. 그럼 니네가 과학지문 읽을 때 어렵겠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들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을 기르라고.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일 거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일 거야. 이건 맞는 거 정확하지. 이건 틀리는 거 정확하지. 이렇게 푸는 내가 보일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2, 30분씩 걸려요. 한 지문 할 때.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풀면 수능에서 푼 문제 다 맞추더라도 50점도 안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잖아. 과정에서는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손흥민이 얘들아 슛을 쏠 때요. 나 연습했을 때 발은 디딤발은 여기 놓고 각도는 여기 오고 이거 생각하고 슛 안 하잖아. 그냥 하는데 연습한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하도록 연습을 하는 게 독서 공부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꼭 항상 지문 읽을 때 정리하는 습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장실만 다녀오세요.